장로교 주요 교단과 기독교 한국심례회의 정기총회가 막을 내렸습니다. 새 임원진을 구성하고 주요 현안을 논의했는데요. 교단의 한 해를 이끌어갈 정책 방향이 결정되는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이번 총회에서 어떤 내용들이 다뤄졌는지 취재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최대진 기자, 김인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김인혜 기자, 이번 예장통합총회에 어느 때보다 교계와 사회의 이목이 집중이 됐습니다. 아마 가장 큰 이슈가 교회 세습 문제가 아니었을까 하는데 얘기 전해주시죠. 네, 교회 세습 관련 논의는 예장통합 정기총회 기간 4일 내내 이루어졌는데요. 세습 관련 안건이 나올 때마다 총회 현장에 비치된 이 마이크 쟁탈전이 벌어질 만큼 총대들의 관심이 높았습니다. 은퇴한 목사에게 세습금지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헌법위원회의 해석을 두고 무기명 투표가 진행됐는데요. 네. 투표 결과 총 인원 1,360명 중 반대 849표, 찬성 511표로 헌법위의 해석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네. 이어 재판국 보고에서는 시대의 요청에 부응하지 못한 재판을 한 재판국원들을 바꿔야 한다며 재판국원 15명의 전원 교체가 결정되기도 했습니다. 네, 그 재판이 바로 이제 지난달에 있었던 명성교회 세습과 관련된 내용인데 결국 명성교회 담임 목사직 청빙안 한 달여 만에 원점으로 돌아온 셈이 됐습니다. 네, 이 총회 결정에 따라서 앞으로 진행되는 명성교회 세습 재심은 새로운 재판국원들이 맡게 될 예정입니다. 현재 서울 동남로의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는 명성교회의 이 세습을 인정한 판결에 대해서 재심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네, 그러면 이번 총회 결과에 대해서 명성교회는 어떤 입장인가요? 네, 만약 재심에서 이 판결이 뒤집혀질 경우에 명성교회는 세습 철회, 교단 탈퇴, 또 사회법정에서의 공방 등의 선택을 두고 좀 고심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하지만 명성교회 측은 이번 총회 결과에 대해서 법리적으로 면밀하게 검토해 대처하겠다고 밝혀서 이 문제를 결국 사회법정으로까지 끌고 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또 이번 총회에서 주목됐던 것이 이단 관련 또 이슈가 주목이 됐습니다. 대부분의 교단들이 그 섬돌 향림교회 임보라 목사를 이단으로 규정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장 통합과 백석 대신이 이번에 이제 이단 혹은 이단성이 있다고 임보라 목사를 규정했습니다. 예. 한국기독교 장로회 임보라 목사의 소속 교단입니다. 크게 반발하고 나섰는데요. 임보라 목사에 대한 타교단의 이단성 지정에 대해서 이단몰이 광풍을 멈추라며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고 총회 현장에서 이와 관련된 안건들이 많이 논의되기도 했습니다. 예. 그러나 사실 이미 지난해 임보라 목사가 퀴어 신학에 대해서 몇몇 교단들이 이단성이 있다고 규정한 바 있는데요. 앞으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이 밖에도 여러 이단 단체로 규정된 단체들이 있고 목회자도 있는데 예. 좀 주목할 점은 지난해 이제 통합총회에서 네. 요가를 이단성으로 규정해서 논란이 됐었는데 올해는 백석 대신이 또 요가를 이단성이 있다고 규정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예. 또 동성애와 동성혼을 옹호하는 독소 조항이 포함된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인 이 NAP 반대 운동을 교계 연합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와 관련된 결의들도 있었다고요. 네, 먼저 예장 합동총회는 이승희 총회장이 동성애와 동성혼을 옹호하고 조장하는 NAP를 반대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며 강조했고 교단 차원에서 NAP 반대 운동에 적극 동참하기로 결의했습니다. 네. 이 밖에도 예장 통합, 고신, 합신, 개혁, 개신, 호원, 그리스도교회 협의회 등도 일부 교단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교단들이 연합기관과 협력해 NAP 반대 운동에 적극 동참하기로 결의했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주제를 좀 살짝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서 각 교단 총회도 디지털화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특히나 이 보수적인 색깔로 좀 강한 고신총회가 그동안 오랜 시간이 걸렸던 그 임원 선거 투표를 스마트보트를 이용해서 굉장히 시간을 줄였다고 30여 분 만에 마쳤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네. 내용입니까? 네, 현장에 있었는데요. 예. 대부분의 교단들이 사실 총회 첫날 임원 선출을 한 뒤에 회무를 시작합니다. 예. 이번에 예장 고신총회 임원 선거는 30분도 채 안 되고 거의 25분 정도로 보였는데요. 예. 작년 총회에서는 2시간 이상 임원 선거만 2시간 이상 정도 걸렸었는데 예. 이번에 이제 스마트보트를 활용해서 임원 선거를 진행해서 가능했습니다.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선거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이제 미리 부여받은 인증번호를 입력하고 예. 그 후 후보자에게 접속을 해서 후보자에게 투표를 하는 방식입니다. 네. 총대들은 앉은 자리에서 스마트폰을 활용해 클릭 몇 번만으로 투표를 마쳤습니다. 대부분의 교단들이 총회 첫날 임원 선거가 길어지면서 밤 늦게까지 회무를 이어가는데
스마트포트가 도입돼서 이날 회무는 저녁 9시 30분에 마쳤습니다. 네. 사실 현장에서는 회무가 이렇게 빨리 마무리되는 것은 처음 겪어보는 일이었고요. 예. 그러나 사실 이번 스마트보트를 활용한 선거에 대해서는 선거 4대 원칙인 보통선거, 평등선거, 그리고 직접선거, 가장 중요한 비밀선거가 이 원칙들이 준수됐느냐라는 논란은 있습니다. 네. 예장, 네. 예, 더 말씀해 말씀해 주시죠. 주시죠. 그리고 2003년에는 사실 가장 먼저 도입한 교단입니다. 예장 통합총회가 예. 제88회 총회부터 전자투표를 처음으로 도입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예장 통합총회보다 사실 이렇게 지금 빨리 예장 통합총회가 고신총회보다 빨리 선거를 진행하지 못하는 이유는 사실은 고신총회는 거의 이제 500명 정도고 예. 총대 수가요. 그리고 통합총회는 한 1,500명 정도이기 때문에 예. 그 투표하는 숫자부터 차이가 있어서 시간이 좀 더 오래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규모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네. 예. 그렇죠. 예장 통합이나 합동도 전자투표 활용하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도 더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죠. 네, 예장 통합총회는 총회 현장에서 임원 선거뿐만 아니라 전자투표를 도입해서 부총회장 선거를 실시했고 또 이제 이후에 이제 세습방지법 아까 김인혜 기자가 이야기를 해줬지만요. 네. 이와 관련된 이제 헌법위원회 보고를 받는 등 여러 헌의안 등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는 경우 전자투표로 결정을 합니다. 네. 1,300명이 넘는 총대들이 투표를 했지만 결과가 나오는데 사실 1시간 정도밖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예. 가장 먼저 도입하고 가장 지금 신속하게 전자투표를 그리고 처리하고 진행하고 회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투표의 공정성이 담보된 만큼 통합총회는 계속 이런 방식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고요. 네. 또 통합총회 같은 경우는 총회가 디지털화되고 있다고 아까 전에 말씀해 주셨는데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유튜브를 통해서 총회 자체를 생중계로 모든 어떤 분들이든 접속하면 볼 수 있도록 마련을 했고요. 합동총회 같은 경우 이제 전자투표를 지난해 도입했습니다. 지난해 도입했는데 사실은 지난해 같은 경우는 좀 투표 시간이 총대들이 투표 방법을 숙지하지 못했고 이에 따라서 좀 계속 지연됐거든요. 그래서 네. 총회 첫날 거의 12시간 넘는 거의 1시에 새벽 1시에 첫날 회무를 마치기도 했었는데 이번에는 사실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투표소도 늘리고 예. 또 신속하게 그러니까 총대들에게 투표 방법을 숙지하도록 예. 여러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이제 숙지할 수 있도록 도왔고요. 네. 그래서 신속하게 임원 선거가 진행됐고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사실 첫날 회무를 거의 많은 그 회무 과정을 진행을 했고 예. 그 이후 이제 5일 동안 진행되는 회무 과정을 단 3일 만에 맞춰서 LT라고 표현하는 분도 계셨고 예. 또 어떤 분이 이건 5G다. 5G의 속도로 총회를 마쳤다라고 네. 표현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빠르게 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선거의 4대 원칙을 지켜가면서 이렇게 빠르게 이렇게 첨단화를 시키는 게 중요하겠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예장 합동총회의 이야기를 또 듣고 싶은데 합동총회하면 또 총신대 사태 이야기가 빠지지 않지 않습니까? 네. 이 얘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예. 총신대 사태는 장기간 지금 지속되고 거의 이제 4년이 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정확하게는 이제 3년째인데 지난 17일입니다. 서울행정법원이 총신대 김영우 총장과 17명이 교육부를 상대로 제기한 임원 취임 승인 취소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예. 김영우 총장과 재단 이사들이 23일 교육부에서 임원 취소 승인을 내렸고 예. 그리고 그에 따라 이제 취소 처분을 거부하고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한 것인데요. 이번 총회에서는 예장 합동총회가 총신대 정상화를 위해서 사실 15명의 특별위원을 선정해서 조사하고 그리고 정관 정상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 임원 특별위원 15명은 임원회에서 선정하기로 했고요. 또 총회에서 결의된 걸로는 이제 학내 사태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총신대 신대원생들의 강도사 고시 합격과 그리고 이들을 위해서 특별한 졸업식을 마련했습니다. 오는 12월 개최하기로 졸업식은 오는 12월에 개최하기로 결의했습니다. 네, 예, 예. 알겠습니다. 다시 김인혜 기자로 돌아와서요. 이 밖에도 각 교단별로 주목해 볼 만한 이슈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네, 구 백석 측과 구 대신 측이 교단 통합 3년 만에 교단 명칭을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 대신총회로 변경을 했습니다. 예. 두 교단은 총회 직전까지 이 문제로 내부 갈등이 심화됐었는데요.
총회 현장에서는 이 취재진을 출입을 제한한 채 비공개로 이 교단 명칭 변경 안건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네. 양측의 공방이 격화될 것이란 예상과는 달리 이 교단 화합 차원에서 잘 마무리됐습니다. 네, 일단 뭐 심각한 상황은 잘 넘긴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특히 이제 백석대 씨는 교단 역사상 최초로 여성 총회 대의원이 탄생을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예. 총회 첫날인데요. 예. 개회 예배에 이어서 진행된 이 성찬 예식에는 여성 총대 3명이 분병과 분잔을 담당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예. 네. 교단은 지난 2011년 이 진통 끝에 여성 목사 안수를 최종 통과시킨 바 있는데요. 이번 41회 총회에는 여성 목사 30명이 총회 대의원 자격을 얻어 처음으로 공식 참석했습니다. 예. 다른 교단을 좀 한번 볼까요? 예장 통합총회의 경우 올해 총회에서는 31명의 여성 총대가 참석했습니다. 여성 총대 할당제가 전격 통과됐던 지난 102회 총회에 비해서는 14명이 늘어났는데요. 늘어난 것 자체는 좀 고무적이긴 하지만 네. 이 31명은 전체 총대의 한 2%밖에 안 된 수치입니다. 그리고 기장총회는 올해 총회에 참석한 666명의 대의원 중 여성들의 숫자는 64명으로 여성들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예. 게다가 예장합동과 합신, 고신교단의 정기총회에서는 여성들을 볼 수는 없었습니다. 예. 네. 또 이번 정기총회에서 목회자 성윤리 강령 채택 여부도 관심거리였죠. 네, 바로 기장총회 얘기인데요. 특히 총회 직전에 벌어진 기장총회 소속 목회자의 성범죄로 인해서 성윤리 강령 채택에 힘이 실렸습니다. 결국 이 안건은 통과가 됐고요. 기장총회는 법과 제도, 교육과 이 피해자 지원 체계를 면밀히 검토해서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올해 교단 주요 결의 내용에 대해서 최대진 김인희 기자와 함께 정리해봤습니다. 결의 사안들이 앞으로 어떻게 시행하게 될지 주목해봐야겠습니다. 두 분 오늘 수고하셨습니다.